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대응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백악관에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로 러시아의 엘리트층들에 대한 제재들이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에 대한 제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제재 내용들을 보면은 강도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강한 강도의 제재들이 발표가 된 거는 맞기는 한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 오늘이죠.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책 내놓은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스베르방크가 25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다 포함해서 미국 금융시장과의 연결을 끊겠다. 통신 및 미지급 계좌 제재를 단행하겠다. 이제 러시아 최대 은행을 일단 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제2금융기관인 BTB 은행에 대해서도 20개 자회사 등 전면 차단 제재를 하겠다.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인 오트리트 은행, 그 다음에 소프콘방크, OJSC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브콘방크 이런 34개 자회사에 대한 전면 차단도 제재한. 그러니까 은행권을 지금 다 묶어놓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13개 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부채나 자본을 제한한다. 여기에는 러시아 국영기업들이 포함이 되는데 스베르방크뿐만이 아니라 알파은행,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돼 있었다 해가지고 누명 씌우려고 했던 알파은행도 포함이 되고요. 모스크바 크레딧뱅크, 가스프롬 네프트, 트랜스네프트, 로즐레 이런 러시아 철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러시아 기업들, 국영기업들 다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돈줄을 묶어놓겠다라는 거죠. 러시아 엘리트와 그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전면적인 제재를 실시하겠다. 세르게이 이바노프하고 안드레이 파투셰프, 이골 세친, 이반 안드레이 프치코프, 유리 솔비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상당히 유명한 러시아를 이끄는 지도층 인사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제재를 가하겠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는 게 그냥 해외에 있는 은행 구좌를 동결하는 그런 제재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우방국들로는 여행할 수 없다라는 출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벨라루스도 지금 이번에 러시아를 많이 도왔죠. 벨라루스의 주요 국영은행 2곳, 방산회사 9곳, 정권과 연관된 7곳의 관료 및 엘리트들도 제재 대상에 함께 포함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4개의 벨라루스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침공하는데 지원하지 못하도록 비용을 차단하겠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그러면 이제 군대가 침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제가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급망이 움직이려면 자금이 필요한 것인데 보급망에 필요한 그 자금줄을 끊어놓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러시아 정부는 다변화 경제의 중요한 기술 상품 수입, 푸틴의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규제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도체, 통신, 암호화 보안, 레이저, 센서, 항법, 항전, 해양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러시아 쪽에 어떻게든 전달되지 않게끔 다 막아놓는 그런 제한 조치도 취하겠다. 민감한 기술 수출을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에 대한 500억 달러 이상의 주요 투입을 제한하는 데 힘을 배가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역사적으로 다자간 협력은 러시아의 생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런 다자간 협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쟁이 일단 발발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놓친 겁니다. 바이든이 어리석게도 본인이 직접 푸틴을 만나서 뭔가 정치적인 쇼를 하고 본인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입지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던 그 시간에 푸틴이 그냥 일을 버려버린 것이죠. 아까운 시간만 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 내용들 중에 정작 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제재 조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바이든은 대답하지 않았다. 뭐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그런 말씀 드렸었지만은 바이든은 이건 뭐 터커 칼슨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이든은 처음부터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나서면은 러시아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푸틴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푸틴과는 아무런 대화가 되지 않는, 두 번 대화하려고 했다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나버렸던, 그리고 오히려 세 번째 대화는 하자라고 얘기만 해놓고 비웃듯이, 분명히 대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인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비웃듯이 그냥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리는 이런 상황.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바이든의 위상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과연 이번 제재 조치가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할 문제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18세에서 65세까지 장정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금 금종력을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이거죠. 여기서 죽든가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식의 지금 명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이고, 지금 전쟁의 이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깊어지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그 돈바스 지역 쪽을 러시아에서 이미 먹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키예프 쪽을 공격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움직임에서 끝나는 것인지, 동부 지역을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어버리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덤벼든 것인지, 이거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러시아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혀 어떤 힘을 쓸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었고, 지금 제재책이라고 내놓는 것들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재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러시아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내놓을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없어 보인다라는, 그것이 이제 지금의 현실이다 하는 부분,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이야기여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